자, 그간 이제 막 뭐 이런 함수 어쩌고 저쩌고 도입해가지고 막 접근을 해봤던 게 이런 유형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여러분 선배들 그 뭐냐면은 교내 학습지에 그 여러분 교사가 만들어낸 문제가 이렇게 수록돼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줬던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교내 학습지에 나왔고 요걸 응용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는 교사가 여러분 학교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 올해도 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오비탈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풀이 능력을 좀 함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난데없이 어떤 오비탈 세 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세 개. 근데 그 가나다가 뭔지 그냥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수수께끼. 무슨 말 알겠죠? 깨끼 수수께끼. 루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예상치 못해. 예상치 못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오비탈 가나다에 대해서 n이 무슨 양자수? n. 주양자수. l은 가구, 부양자수는 이제 친일파 표현이고요. 친일파 표현이고, 친미파 표현으로는 가군동량 양자수 아시겠죠? 이제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가군동량 양자수가 이제 친미파 표현 아시겠죠? 부양자수 이게 친일파 표현. 하여튼 그래. 참고로 나는 친일파. 중립이요? 뭐 중국 편이에요? 중립이게? 너 좋아한다 이런 거. 예수 이런 거 역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자, anyway 여기에는 이제 가나다 조건에 대한 주양자수하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요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양자수는 무슨 수여야 돼요? 주양자수는 무슨 수여야 돼요? 주양자수는 무슨 수여야 돼요? 자연수죠? 그 자연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조건은 여러 개 중에 이게 제일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하는 것도 이 N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정수 혹은 그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떤 유형입니까? 수능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 이런 게 천지백가리로 많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런 수수께끼를 잘 푸는 것과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 관계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수수께끼잖아요. 수수께끼.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능 기출이니까 여기서 뭐 오류가 나진 않았겠죠. 답은 있겠지만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런 유형의 문제 투성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같은 좋은 데 가서 결국 되는 건 뭐냐면 뭐 내란을 일으키거나 뭐 사법농단을 일으키거나 이런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쳐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머리 빡 돌려가지고 수수께끼 탁 풀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교육 체제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참 애석하게도 뭐 anyway. 하지만 이 문제 열심히 풀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자,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내 기억으로다가 요게 3, 2, 2일 거예요. 3, 2, 2. 이거 막 1 넣고 2 넣고 3 이렇게 한번 찾으면 돼야겠죠? 이런 거까지 내가 뭐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 뭐 하면은 충분히 이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와 다의 L은
각각 어떤 값이 나타나느냐? 0, 0 이렇게 나타납니다. 0, 0. 그럼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얘가 3이라고 할 때 얘가 2면은 얘가 1이 되어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막 조합을 하면 이 수수께끼 푸는 과정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알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막 부정방정식 풀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막 하면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라고 하는 건 3s 오비탈, 나라고 하는 건 2p 오비탈, 다가 2s 오비탈 인 것을 우선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레디얼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파트, 우리말 번역 뭐예요? 방사상 부분이잖아요. 그 방사상 부분이 문제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게 이제 그 내 교재에는 그 뭐냐면 표 2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수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3S. 자, 3S는 여기서 누구예요? 3S 누구예요? 3S가 바로 여기에 있는 3빵. 3빵이 3S인 거 알겠죠? 2P 넣어서 2P. 2P는 2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2S 어디 있어? 2S는 20. 됐죠? 그러면서 내가 이 레디얼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여러분 학교 과거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문제 낸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야. 여기서 이 레디얼 파트를 문제에서 보여주면 이 레디얼 파트에서 누구를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레디얼 파트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수식에서 바로 지수 부분을 주목하라고 했죠. 지수에 나와 있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주양자 수가 된다고 했어요. 항상 알겠어요?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 수가 얼마? 2. 주양자 수가 얼마? 3.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를 함수로 표현할 때 지수 위에 있는 요 지수 부분에 이 보호 반지름 앞에 있는 자연수가 그게 바로 그 녀석의 주양자 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그나마 친절한 편이어서 레디얼 파트가 이렇다, 레디얼 파트가 이렇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 요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얘가 누군지 답할 수 있겠어요? 감추어져 있으면 얘가 누군지 답할 수 있겠어요? 그걸 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다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눈여겨볼 부분이 뭐라고요? 첫 번째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3 알겠어요? 그러면 없어도 얘는 주양자수가 뭐란 얘기예요? 주양자수가 3이구나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요게 없을 때 주양자수 3인 건 찾았고 가군동량 양자수 이건 어떻게 찾아요? 이건 요거로 찾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온 문제가 1번이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이 수식으로부터 누구 레디얼 파트인지를 찾는 문제가 직접 나와요. 알겠죠? 그런 걸 알려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프만 혜성 알겠니? 좋아요. 혜성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래? 네. 알았어, 혜성아.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하고 다래요. 그럼 가, 다 누구냐? 바로 저기에 있는 요 3S하고 2S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3S하고 2S의 RDF 혜성아 본말이 뭐라고요? RDF 방사성 분포
그렇지. 바로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구성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찾으라고요? 뭐까지 찾으라고요? radial node. 알겠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거 보시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글이 많아요? 영어가 더 많아요? 문제에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은 아예 문장 전체를 영어로 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주요한 키워드를 영어로 내는 사람들이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방사상 마디라고 안 나온다고. radial node라고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각 오비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3S. 자, P 한비야, P 이름이 뭐 P 이름이 영어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R제곱 R제곱이지? R제곱 R제곱이지? 그럼 3S 오비탈이니까 3빵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3빵. 그럼 이 3빵이가 어디서 3빵이가 여기 있잖아. 3빵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찾아라? 방사상 마디를 찾아라. 그럼 방사상 마디는 뭐야?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지? 그럼 이 수식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든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상수가 0이 될 수 없고 지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항식 부분이 그 뭐냐면 0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경우는 뭐 2차 방정식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면 두 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요래 된다 이런 말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러분 학교는 시험 문제 풀 때 그 뭐를 못 써요? 계산기를 못 써서 문제에 막 이런 것도 주고 막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놓고 계산해라. 그럼 값이 대략 요거하고 요거. 알겠죠? 그래서 한 2하고 7 근처에 뭐가 나타난다? 얘네들이 이게 뭐가 나타난다? 이게 방사상 마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방사상 마디를 그릴 때는 X축을 거리로 나타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거 풀다 보면 마치 그 누구에 대한 방정식처럼 보여요. A0에 대한 ZR 요게 하나의 변수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를 묶어서 값을 구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다 대입해서 풀지 말고 X축을 그냥 요렇게 그냥 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상태로 요렇게 한 상태로 얘. 그럼 얘라는 게 뭐야? 얘라는 게 R제곱 한 다음에 3빵을 또 제곱해. 그럼 3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를 전체 제곱해. 전체 제곱한 다음에 또 얘를 제곱해.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개형을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여기 어디예요? 핵이죠? 핵에서는 무조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럼 무조건 0을 하나 지나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뭘 지났어요? 노드를 지났죠. 그러면 핵과 노드에선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될 테니까 그거와 관련된 함수를 개형으로 그리면 이런 꼴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수식은 이걸 통으로 제곱해가지고 거기에 제곱을 또 곱하는 건데 그걸 함수의 수식 관점으로 이걸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요. 이 다항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레디얼 노드의 존재로부터 개형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레디얼 노드 봐봐요. 요것도 어쨌거나 레디얼 노드고 요것도 어쨌거나 레디얼 노드잖아요. 어쨌건 레디얼 노드 두 개가 있는데 왜 개형을 이렇게 그리냐면 자, 이 함수 구성을 한번 봐봐요. 이 함수 구성을 한번 보면 앞은 무슨 함수야? 앞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잖아. 이거를 어쨌건 뭘 할 거예요? 이걸 전체를 뭘 할 거예요? 이걸 전체를 뭐 할 거예요? 이걸 전체를 제곱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r제곱을 또 곱하겠지. 근데 얘를 제곱을 하건 거기에 r제곱을 또 곱하건 어쨌건 전체는 뭐예요? 어쨌건 전체는 뭐예요? 다항함수잖아. 그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상수가 플러스지. 최고차항의 상수가 플러스잖아. 그럼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다항함수처럼 그리는 거예요.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R값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커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곱해져 있어요?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죠. 근데 그 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 지수함수는 또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것도 감소함수잖아. 거리 앞에 변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린다? 요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 패턴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복합되는 거니까 함수 개형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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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 저 함수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 개형이 요런 유형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다 다는 무슨 오비탈이야? ES죠, ES? 그럼 ES는 여기서 어디서 찾아? 이빵. 그럼 여기에서도 뭘 찾으면 돼? 요거와 관련된 방정식을 찾으면 되지. 이런 경우는 방정식이 훨씬 예쁘게 풀리죠, 그렇죠? 그러면 E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요런 꼴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보시다시피 여기 레디얼 노드가 한 개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알겠니? 당신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그 다음 여기 준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레디얼 노드 몇 개죠? 얘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죠?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은 레디얼 노드가 몇 개죠? 이 수식은 레디얼 노드가 몇 개예요? 레디얼 노드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를 0으로 둔다고 해서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원점은 제외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 수식은 레디얼 노드가 없는 거야. 근데 레디얼 노드의 원래 개수는 몇 개예요? 레디얼 노드 원래 개수는 몇 개예요? n 빼기 l 빼기 1개죠? 그런데 지금 주행계수가 얼마예요? 주행계수가 3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레디얼 노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R3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문제는 다 예쁘게 줬지만 그 다음 문제는 요걸 가려준다고. 가려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주양자수와 레디얼 노드 개수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괄호 1번이고 그다음 괄호 2번. 지운다. 됐습니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붙어있는 문제 중에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나가 누구냐면 EP 오비탈이잖아요. 이것이 2D에 존재한다며 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어쨌건 나가 EP잖아? 그럼 첫 번째 1 원래의 3차원
여기에 EP 오비탈 어떻게 그려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각각 EPX, EPY, EPZ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레디얼 노드 개수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있어요?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예요? N 빼기 L 빼기 1개잖아요. N 뭐예요? 2, L은 몇 개예요?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앵귤러 노드 개수는 L개잖아요. 한 개겠죠? 그래서 EP 오비탈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언급을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난데없이 2차원이라고 하고 2차원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2차원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XY 평면. 요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 XY 평면에 쟤들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PX하고 PY는 이 XY 평면에 정사형이 나타납니까? 얘네들은 XY 평면에 사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EPZ 오비탈은 XY 평면에 함수값이 있어요? XY 평면에 함수값이 없어요? 얘는 XY 평면에 함수값이 나타나질 않죠. 알겠죠? 그러면 2차원에서는 EPZ 오비탈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카이스트에서 입시 문제로 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교사가 또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이 2차원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세상이 2차원이라고 하면 P 오비탈은 PX와 PY만 나타나고 PZ는 함수값이 XY 평면에서 0이 되기 때문에 PZ 오비탈은 나타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내일 항상 일요일 수업이 있어요. 알겠죠? 일요일 수업이 2시 반에서 8시까지 항상 있어요. 알겠죠? 저번 주만 스페셜리하게 뭐 다른 걸로 대체됐던 거지 항상 있어요. 알겠죠? 일요일 오세요. 알겠죠? 내려와.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